인천대 입학사정관 전지혜 사정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의 전지혜 입학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오늘 50분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선 인천대학교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전형 안내를 좀 더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대학교는 이제 뭐 대학별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실은 뭐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분들 굉장히 조금 유심 있게 보시는 평가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일보 대학 종합순위 평가 부분이 있는데, 인천대학교 순위를 봤을 때 올해 이제 2022년에 관련된 평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평가는 뭐 대학의 연구 실적이나 아니면 취업률이나 교육 과정, 교수진, 뭐 재학생 만족도 등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종합적인 영역에서 평가를 하는데,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1위, 전년도보다는 3계단 순위를 상승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매년 이제 설명회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보다도 졸업할 때 더 발전이 되어 있는 대학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대학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순위처럼 지금 인천대학교는 매년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천대학교는 뭐 여기 인천 지역 학부모님들 와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러면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장점이 뭐냐고 저희가 한번 외부 설명회 때 나와서 여쭤보면 대부분 이거를 처음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수업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3학년도 신입생들이 이제 내고 들어온 한 학기의 등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공학 계열이나 예술 계열의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260만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60만 원이라는 자체가 도대체 타 대학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이지라고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개 일부 대학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저기 있는 뭐 MG대학교는 이제 사립대 학교고, 그 다음에 뭐 국립대학교를 하나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대체로 아마 사립대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은 4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저희 인천대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 기준이 한 2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를 4년을 다니고 8학기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장학제도가 좀 다양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거의 한 70%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232만 원에서 재학생 1인당 평균 1년 장학금 164만 원을 대체적으로 수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이제 한 학기에 학생들이 한 100만 원이 좀 안 되게 내고 다닐 수 있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천대학교는 아마 대부분 요 인천 1호선 라인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지금 인천대 입구역에는 대부분의 학과가 저쪽에 이제 송도 캠퍼스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고, 저희가 사범대만 테크노파크역에 미추홀 캠퍼스라고 해서 캠퍼스를 좀 별도 분리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추홀 캠퍼스든 송도 캠퍼스든 지금 뭐 다 인천대학교는 송도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배부해드린 리플렛 자료에도 나와 있을 거고, 저희 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도 실은 학과
학과별로 전공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학과가 이제 4년 동안 뭘 배우고 진로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를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54개 학부, 그 다음에 59개 전공으로 조금 다양하게 전공이 표준이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59개 전공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타 대학교에는 없는 조금 인천대만의 특색 있는 학과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쭉 보시다 보면 아마 글로벌 정경대학이라는 곳이 하나가 단과대학이 있는데 저기에 맨 아래 소비자학과라는 곳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소비자학과라는 곳은 실은 타 대학에서 모두 다 갖고 있는 학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학생들이 요새 마케팅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쪽에 좀 이 뭐 소비자학이나 마케팅 쪽에 조금 포진을 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경영, 경제, 재무, 그 다음에 소비자학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학과의 실제 졸업생들은 보통 리테일이라고 유통업이 보통 붙이게 되는데 뭐 GS 리테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테일 쪽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실제로 졸업생들이 진출을 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단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을 보시면 창의 인재개발학과라는 곳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조금 생소하신 학과이실 거예요. 근데 이 학과는 뭘 배우는 학과냐면 학생들이 어쨌든 대학을 입학을 해서 나중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1차적 목표를 취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취업을 할 때 기업에서 이 취업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죠. 바로 인사팀입니다. 그 인사팀에서 이제 보통 인적자원 관리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 약자로 표기를 하면 아마 HRD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그 HRD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상담, 경영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는 학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공사나 아니면 대기업에도 인사 관련 부서에서도 졸업생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학과 자체에서도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그냥 학사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석박 수준에서도 학생들이 좀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다 보면 공과대학의 중간에 안전공학과라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안전공학과는 실은 수도권에 몇 개가 없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안전이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전공학과 자체는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는 학과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자격증 자체가 일반적인 자격증이 아닌 조금 희소 가치가 있는 자격증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취업에도 상당히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를 타겟팅으로 해서 또 리크루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의 취업률을 육박하는 학과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학생들의 실제적으로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정보기술대학교에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라는 학과가 하나 있을 텐데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컴퓨터공학부나 정보통신공학과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4년제 대학교에 조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학과인데 그럼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는 뭐를 배우는 학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는 융합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랑 전기전자 쪽의 하드웨어를 믹스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취업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수진들 분이 상당히 좀 열의를 가지고 재학생들을 굉장히 좀 잘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재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매년 이제 대학에서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재학생 전공 일치율이라는 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학생들이 전공 학과를 4년 동안에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전공을 살려서 얼마나 취업을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느냐 그 일치도를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한 100%에 육박하게 진행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 졸업생들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도 있지만 요새 또 많이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에서도 졸업생들이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중소기업에도 있겠지만 대기업, 뭐 중소기업, 공사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 포진이 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보시면 저희가 사범대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추홀 캠퍼스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국어교육과서부터 윤리교육과까지 조금 과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범대학교는 매년 대학마다 사범대학교의 이 부분을 등급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A 아니면 S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임용고시 합격률, 그 다음에 교수진, 교육과정,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고등학교랑 얼마나 대학이 연계 활동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사범대학교가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좀 점수를 받고 있는 단과대학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뭐 윤리교육과나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는 실은 뭐 다 다른 4년제 대학교에서도 흔히 있는 학과는 아닌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 학과들, 좀 희소성이 있는 학과들도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희 학교가 국립대학교여서 앞에 등록금 부분이 조금 1순위적으로 좀 강점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못지않게 저희 학교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전과제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과제도가 학부모님들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를 바꾸는 겁니다. 전공을 바꾸는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왼쪽에 보시면 2학년 재학생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성적이 2.5 이상이면 저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은 모두 다 지원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요 2.5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대학의 학점 체계는 대체적으로 A+에서 학사 경고를 받는 F까지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2.5라고 하면 C에서 C뿔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받는 학생이라면 그냥 전과제도에서는 지원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가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TO가 발생이 돼야 되고 학과장 면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허들이 높지가 않다. 대체적으로 수도권들은 저기를 3.0 기준으로 최소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저 허들이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저는 더더군다나 큰 장점은 계열 구분 없이 전과가 가능하다. 이게 실제로 전과가 된 사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를 보시면 영어영문학과에서 컴퓨터공학부 그러니까 인문학과 학생이 본과 계열로 전과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도권 대학들은 이 전과들을 실제로 아직까지도 막아두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문자연의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수학이나 과학의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학생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학교 자체 불안감 때문에 요거를 막아두시는 편이 많은데 저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열어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인문학과 학생이 공대로 전과를 하더라도 기초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수업들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또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7월에 코엑스 오시거나 뭐 이번에도 6월에 인천 박람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면 대체로 이제 교과 전형 아니면 수능 지원하시는 전형의 학생들이
점수를 맞춰서 쓰시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A라는 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 A라는 학과를 가기에는 조금 점수가 모자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입결이 낮은 B학과를 가서 전과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 전과 전공 외에도 복수 전공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국제학 프로그램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의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저 왼쪽에 보시는 버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환학생, 실제로 인천대학교에 들어오는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을 1대1 매칭을 해서 좀 윈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학생들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천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교환학생서부터 해외 인턴십,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은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진로를 더 발전해 나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은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 설계는 거의 취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대학교는 이 취업에 대비해서 인천대학교 아마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스타인유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처음에 진로 설계를 하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실전 취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3년간 이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4년 동안 이 학생이 봉사 참여했던 거, 이런 프로그램 참여했던 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웹상으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진로 취업관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이런 진로 설계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중에 조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 영양강화라는 곳에서 세 번째 선예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선예원은 만약에 공무원이나 고시나 공기업, 공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 자체를 좀 관리해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인천에서도 지역인재 7급 이런 것들 선발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또 활용을 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취업 성공 스토리라는 책을 발간을 하는데, 저기 보시면 아마 학생들 굉장히 입사하고 실제로 싶은 기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학생들이 취업한 그 기업들과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들을 어떤 것들을 활용을 했는지 저희가 이걸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학부 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동북아국제통상 학생 같은 경우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선예원에서 공부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실제 취업 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어쨌든 학생들 들어오면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으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이제 부모님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천대학교는 2,732명을 선발을 합니다. 수시는 67%, 정시가 32%로 선발을 하고,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들 수능이랑 정시의 비율 6대4의 비율을 맞추는 것 외에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7대3의 비율을 가져가는데, 저희 인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거의 7대3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전형 유형이 있는데, 교과, 종합, 수능, 실기, 실적입니다. 저희가 교과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2가지 전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는 거 하나,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전형이 하나 있고요. 이 2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자기 추천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형이나 사회통합은 실은 지원 자격이 별도로 걸려져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원 자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실기, 실적 저희가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2024학년도에 이제 조금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랑 면접평가 요소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저렇게 지금 전공적합성부터 인성사회성까지 5가지 평가 영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4개로 좀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4개로 재정비를 한 이유는 이제 각 대학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현 고3이 그 교육과정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교육부에서 고시되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뭐 기초 학업이라든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동체 부분을 상당히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량들을 저희가 좀 맞춰서 그리고 자소서가 좀 폐지가 되면서 또 올해 생기부 자료들이 간소화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4가지로 좀 간소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면접평가는 저희가 솔직히 이름만 거의 변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의 면접의 기본 베이스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 나와 있는 진로, 그 다음 발전,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이 사례들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부분을 하나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기추천 전형 올해 모집 인원이 기계공학과, 전자, 경영학부가 좀 1명씩 축소가 됐고 자기 추천 전형이 저희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하게 보실 부분은 아마 예체능 준비하는 학생분 이제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예체능은 기본적으로 실기 실적에서만 뽑았거든요. 근데 운동건강학부를 올해 학종에서 새롭게 4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신설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실적에서는 지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이제 교과나 실기의 비율이 조형예술학과가 좀 달라진 점 그 다음에 운동건강학부가 선발 배수가 좀 10배수로 늘려서 실기 보는 인원이 좀 늘어난 점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가장 포인트는 저희는 전년도까지는 만약에 수학을 선택할 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을 수학 점수에서 이제 취득한 100분위에 10% 가산점을 드렸거든요. 이 가산점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시 모집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교과 전형은 저희가 2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와 지역 균형 2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 전형이 완전히 다른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은 차이점이 우선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2번째 차이점은 학교장 추천을 안 받느냐 받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전년도에 이 2개를 중복 지원한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의 포커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냐 못 맞추냐로 갈려지는 전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랑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모집 인원은 동일하게 45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요 아래 봐주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셨을 때 인문, 자연, 디자인은 2개 영역 합 7 이내, 사범위 6 이내, 동부가는 5 이내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최저를 맞출 때 실은 인문, 디자인, 패션, 동부가는 크게 그 반영 영역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자연계열입니다. 저희가 자연계열이 영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구 응시를 하실 때 과탐을 응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치를 맞춰주실 때 수학이나 과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함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국어 아니면 과학 영어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상황일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대신에 탐구를 2개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탐구는 하나만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2개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저희는 좀 하나를 반영해서 학생들이 조금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저희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은 원래 9월에 원서 접수를 했을 때 당시에는 경쟁률이 한 9.43대 1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11월에 수능을 치고 저희 대학에서 12월에 수능 성적을 다운을 받아서 실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성적 사정을 돌려봤더니 결국에는 이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이 학생이 교과 1등급을 받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탈락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춘 학생들끼리 그러면 경쟁률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라고 가지고 왔더니 5.65대 1입니다. 거의 조금 절반이 안 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열별로 좀 충족률을 살펴봤을 때 뭐 62%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한 59.8%, 이게 전년도보다는 조금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다소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대체적으로는 인천대 같은 경우는 한 60% 중반대 이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좀 일시적인 상황이었는지 조금 다소 떨어진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수능 최저를 이제 맞춰서 실제 인천대학교를 들어온 학생들 최종 등록자 기준의 성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도 보여드릴 테지만 저희가 이제 반영하는 교과 영역들이 있어요.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인문 계열은 그 학생부 성적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 학생은 사회 대신에 과학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 반영하는 교과의 평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한 2등급대로 보여지고요. 사범이나 동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인문이나 자연보다는 등급대가 조금 다소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전형은 수능 최저 없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만 가지고 성적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학교장 추천이 절대 까다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에서 사전에 학생과 선생님이 좀 이제 이 전형에 지원하고 싶다. 학생이 어쨌든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합을 해서 대학 쪽에 보내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은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타대학 같은 경우는 뭐 한 학교에 10명 아니면 계열별로 몇 명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는데 인천대학교는 교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경쟁률은 한 10.59대 1 정도 나는데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 시행한 전형이에요. 근데 재작년에 처음 시행한 전형의 첫 해 때에는 경쟁률이 한 5.9대 1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첫 해 전형을 시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기본적인 정보가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재작년에 지원을 하고 입시 결과가 홈페이지에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경쟁률이 좀 다소 뛰었습니다. 10.59대 1,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뛰었죠. 그래서 이 정도 경쟁률로 보여지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 경쟁률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이제 지원하는 현 재학생들이 학력 인구가 감소됐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전년도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년도보다 조금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보다는 조금 등급대가 높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인문 계열이 2.75, 자연 계열이 2.68로 결과는 보여졌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반영하는 방법을 좀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고요. 저희 학교는 약간 특징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여기에 반영하는 교과를 100%로 반영합니다. 이 100%라는 뜻은 수도권의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성적 20%, 2학년 때 성적 30%, 3학년 때 성적 50%,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가중치를 주거든요. 보통 학년별 가중치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인천대학교는 그렇게 학년별 가중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생활기록부를 다운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들을 쫙 한데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서 저희가 성적 산출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학년별 가중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각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의 좀 차이점은 사회 대신에 과학을 반영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국어 대신에 조금 수학을 좀 더 반영을 한다라는 거,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산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부터 계속 화두가 됐던 게 그러면 주요 계열의 과목들인 진로 선택 과목들, 성취도로 나오는 A, B, C를 교과 전형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산출을 할 거냐, 이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각 대학별로 조금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점수를 산출을 할 때 A 등급인 A 성취도 A면 1등급, B면 3등급 이렇게 저희가 변환해서 산출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별로도 A를 받는 기준이 다를 거고 퍼센트도 다를 거고 고등학교별로의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쨌든 학생이 선택한 과목도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A, B, C라는 과목을 주는 것도 학교마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 선택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냥 이수단위 합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1등급, 2등급 나오는 숫자로 표기되는 과목들은 숫자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가산점을 반영을 하는데 이 숫자로 나오는 과목이랑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을 그냥 전체 이수단위를 합합니다. 그래서 이수단위를 다 합쳐서 0.05로 곱한 걸 가산점을 주는데 실제로 이 가산점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앞에 나오는 숫자 등급을 잘 받아야지 그래도 이 성적 산출을 돌렸을 때 순위권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한테는 이 등급대가 나오는 성적이 나오는 과목들을 좀 잘 3학년 1학기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차 지원입니다. 교차 지원 가능하냐?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자연계열 학생은 사회 대신에 과학이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과학으로 성적 산출이 될 수 있는 과목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최저 등급인 9등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들은 과목 중에 1, 2, 3이라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조금 교차 지원하는데 불리하지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교과 전형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지역 균형 전형 둘 다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최저를 맞추셔야 됐잖아요. 근데 자연계열 최저를 맞추는 거를 조금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할 때도 만약에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을 교차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응시 영역도 맞추셔야 된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추천 전형,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사회통합 전형 이렇게 저희가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자기추천 전형은 면접이 있어요. 근데 기회균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서류 100%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전형은 나중에 저희 수시 모집 요강 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회균형 전형이 되는 학생이 내가 어느 정도 생활 기록부를 좀 관리했다, 좀 나는 학종을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 실은 자기 추천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추천 전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 올해 686명 모집을 하고 경쟁률은 전년도에 9.2대 1 정도 됐고요. 저희가 서류평가 때 3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3배수 인원을 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수능 본 다음에 저희가 11월에 보통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수능 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저희 학교는 면접고사가 항상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에서 대부분의 학과는 서류평가 3배수, 그 다음에 사범대학교만 4배수로 선발을 해서 면접이 나중에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참고 자료만 보시고 실은 이거 사진 찍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차라리 이걸 보시는 게 더 낫거든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 자기 추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정말 실제 등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게 굉장히 뭔가 모양들이 다닥다닥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분포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학종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성적대가 굉장히 1등급 때부터 9등급 때까지 다양한데 인천대학교에 대체적으로 좀 지원하는 경향의 학생들은 성적대가 한 2등급 후반대, 3등급, 4등급, 5등급 때 굉장히 몰려있구나, 요 정도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첫 번째로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선 빨간색 동그라미를 봐주시면 이게 실제 인천대 합격해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어국문학과서부터 쭉 있는데 등급대가 되게 다양하죠. 한 학과인데도. 그래서 등급대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형은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X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X는 아예 불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서류조차도 통과를 못한 학생인데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도 1등급 때, 2등급 때, 3등급 때에도 X가 굉장히 많아요. 교과 등급만 높아도 학종 지원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에 그 학과에서 상대평가로 뽑는 전형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 지원하는 학과에 이 학생이 3년 동안 충실하게 어쨌든 교과나 이런 것도 관리를 했지만 그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3년 기록을 얼마나 좀 이 학생이 차곡차곡 쌓아왔느냐를 보는 전형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학종은 교과 부분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전형이구나 라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실은 그 뒤에 이제 공대부터 저희 쭉 사범대 법학부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전체 저희 학교에 공개된 자료여서 이게 저희 올해 것만 공개된 게 아니라 아마 전년도 것도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몇 년치 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별도로 있어서 국가보훈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보통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은 지원 자격이 더 다양합니다.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부터 장애인, 중증 부모의 자녀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보면 실은 좀 다자녀 가정의 자녀분들이 좀 지원을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 다자녀라는 건 뭐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부모님 밑으로 그 지원하는 학생을 포함해서 세 자녀가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다자녀라고 저희가 보고 이제 서류 심사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자녀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가지 역량으로 좀 이제 정비를
관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업, 진로, 발전, 공동체 4가지 역량으로 선발을 합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된다라는 얘기는 이 학생의 수험번호, 고교명, 지역, 성별, 그리고 만약에 생활기록부에 부모님의 직업, 직종 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으면 다 가려진 채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땐 실은 이 학생이 무슨 고등학교 학생인지 무슨 지역 학생인지를 모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 문제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가 되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은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기초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3년간 얼마나 조금 열심히 참여를 해왔고 또 학업도 관리를 해왔고 뭔가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가를 평가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라는 거는 요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진로 선택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이수를 했지?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그런 관련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탐색을 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진로 역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역량은 말 그대로 발전입니다. 발전이란 부분은 뭔가 이 학생이 문제 봉착을 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했지? 얼마나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 라는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느냐, 그 부분을 평가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공동체의 역량은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좀 다른 학생들과 잘 원활하게 했느냐, 그래서 뭔가를 나누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의사소통을 좀 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를 조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서류평가를 할 때 실은 위에 있는 인적사항 빼놓고 출결사항부터 행트까지를 다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출결을 실은 평가를 하는 목적은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려고 했지? 라고 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조금 유심히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무단 지각, 무단 결석, 무단 조퇴, 그러니까 질병은 저희가 크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무단은 조금 의미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단순히 무단이 뭐 이 학생이 기록부에 한 번이 기재됐다고 해서 꼭 불리하게 평가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고3 학생까지도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출결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민감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번으로 표기된 거를 가지고서 불리하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평가를 하다 보면 1학년 때도 한 6번, 2학년 때도 한 7번, 뭐 3학년 때도 한 9번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상당히 출결을 관리한 학생에 비해서는 당연히 불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새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학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할 때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학폭에 관련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출결에서 특기사항에 보통 기재가 되는데 이렇게 기재가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유심히 볼 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현 고3 학생들부터 수상 경력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에서는 이거 평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자율, 뭐 동아리, 봉사, 진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데 실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저희가 서류를 평가할 때 4가지 역량으로 평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쭉 학교 생활들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서 그 역량을 이제 역으로 끼워 맞춰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에서 이 학생이 굉장히 조금 리더십이 있었고 이 구성원들을 잘 아우르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금 의사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공동체 역량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딱 어떤 한 영역은 무조건 학업만 평가가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나오는 부분을 역량으로 연결지어서 평가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봉사활동에서 특이사항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학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화의 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들어올 수 있지만 왜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외부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대입에서 미반영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인천대학교는 자소서가 없앴어요. 작년도부터 받지를 않고 올해는 모든 대학들이 자소서를 안 받는데 자소서는 실은 이 학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참고 자료였었거든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였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럼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실은 뭔가 문장으로 쭉 풀이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실은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대학들이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이 세트, 실은 학생들이 이 교과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대학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과학습 발표 상황을 평가를 할 때 교과 성적이랑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이제 두 가지를 연결해서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특정 과목에 A 부분의 성취도를 받았다고 해서 아 A 받았네? 이 학생 높게 평가해야지가 아니라 A를 받았으면 그 과목을 세특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서 그럼 이 학생은 뭘 관심 있었고 무슨 활동을 했지를 연결해서 평가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 학생이 등급대가 되게 엄청 낮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9등급을 받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세특에 엄청 이 학생은 학업적으로도 훌륭하고 이러면 약간의 이게 언밸런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좀 이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학생들 뭐 교과 들은 것들 선택한 것들 평가할 때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토대로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물리학 2 안 들었네? 무조건 공대에서 감점? 아닙니다. 이 학교가 그럼 물리학 2가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들으려고 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과 성적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수학 원과목을 이 학생이 200명 중에 2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3학년이 올라가서 미적분을 70명 중에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성적이 떨어졌다고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200명과 70명은 엄연히 수강자 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강자 수를 기본으로 해서 원점수나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등급의 질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등급의 질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올해부터 학생들이 좀 미반영이 되고 마지막으로 행특 같은 경우는 1년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면접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49분이어서 다 돼서 제가 이 면접 부분까지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정시는 조금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식으로만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진로 발전 공동체 의사소통 4가지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로 발전 공동체는 실은 앞에서 서류들을 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남기시거든요. 면접 때 이 활동 정말 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또 저희가 면접 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조금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의사소통은 내가 하는 면접관이 하는 질문을 파악하고 제대로 답변했느냐 그 다음에 면접의 태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이라 실은 이거는 학생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설명을 나갈 때 학생들한테 3가지를 좀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너의 생활기록부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모두 다 숙지하고 와야 돼 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학생이 만약에 본인이 한 활동인데도 답변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물론 이제 2차례, 3차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도 이제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의 뭔가 신뢰성이 조금 이제 삐그덕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는 계속 학생이 자기 생기부를 숙지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자. 그럼 키워드를 뽑아내다 보면 예상 질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답변을 좀 적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뽑아냈으면 내가 이걸 소리내서 이제 해보자. 실제 면접처럼 해본 다음에 내 모습을 촬영을 해보자. 촬영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태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서 스스로 점검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부분은 저희가 뭐 나중에 뭐 요강에도 공개되고 지금 시행계획에도 공개돼 있지만 여기 이제 단계별로 되는 전형, 아닌 전형도 있어서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시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시는 핵심은 수학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응시자 취득백분이 가산해줬던 걸 폐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는 가군, 다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군, 다군, 중복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00% 수능으로 되는 전형, 그 다음에 실기가 있는 전형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교차 지원 다 가능하세요. 교차 지원 다 가능하신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정시는 무조건 탐구 2개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무조건 과탐을 응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의 이제 영어의 이게 등급표인데 아마 100, 98, 95, 저 등급에 대한 점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넘어갈 때 점수가 좀 뚝 떨어지죠. 그럼 결국에 인천대 지원한 학생은 최소한 영어 성적에서만큼은 3등급대를 조금 유지를 해야 그래도 영어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공개된 자료는 영어 등급대가 학생들이 거의 3등급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년도 성적 자료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 못 찍으셔도 이거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70% 컷이라는 의미는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에요. 저희가 교과 전형이랑 수능만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전형들만 70% 컷이 공개되어 있고, 70% 컷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에 10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다면 곱하기 0.7을 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등의 특정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특정 학생의 점수예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이제 참고적으로 좀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오늘 좀 많이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5월 31일에 모집 요강이 올라가는데 지금 인천대학교가 일부 학제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시행계획이랑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차라리 모집 요강을 나중에 차라리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